네, 자, 한 번에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 ENM 바로 2강. 여러분들께서 제일 원하셨던 항목이죠. 자소서 항목 분석하는 거. 자, 분석 이전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팬, 여러분들은 팬이 아니라 직원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정을 가지고 계실 필요도 있지만 그게 이제 내가 여기에 소속이 돼서 이거를 할 것이다라는 열정으로 가셔야지 여기가 너무 좋아 이거는 다시 한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주의를 해주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공사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쓰시거나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왕이면 배경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적인 단체에서의 일 내에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혼자 뭔가 유튜브를 찍고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컨텐츠니까 연관성은 있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랑 내가 그냥 혼자 대충 스마트폰으로 찍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업하는 느낌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도 평가, 조직 적합도, 직무 적합도, 팀 적합도 그리고 개인 성취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소서에는 기준이 나오죠. 뭐 학교 혹은 뭐 동아리 어떤 단체, 인턴, 아르바이트 일했던 곳 안에서라고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셨던 거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자격증 취득하셨던 거 이런 얘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특히 이제 자소서를 잘 쓰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잖아요. 그럼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나를 광고하시고 나를 홍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나의 가치관이라던가 나의 어떤 강점들, 그리고 나의 지식들, 경험들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거든요. 요걸 잘 제안을 해주신다는 건 적재적소에 꽂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다.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당신 학생이지 않냐? 이거 펜 진짜 잘 나온다. 그리고 볼펜 똥도 안 나온다 이거. 그런데다가 이거 되게 싸다. 너 학생이니까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야지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너네 회사는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잘 쓸 수 있다라고 조금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너무 선생님 조금 되바라져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소개에서는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는 이렇게 조금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실 때 경험 이외에 특히 이제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쓰실 때는 무조건 조금 강력하게 나는 이걸 잘할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해야지 뽑을까 말까 하지 막 좋아해서요 이러면 뽑겠어요. 그쵸? 다만 이제 면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되바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정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근데 저는 입사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좀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충분하다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PR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차별화. 차별화 저는 항상 이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런 거 컨셉 정하실 때 항상 좀 남들이랑 다르게 가셔야 돼요. 분야 자체를. 그래서 1차원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거 약간 괜찮을, 이거 퀴즈 컨텐츠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1차원적인 거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만 명이에요.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 1만 명 중에 뭐 1만 너무 많나요? 1000명으로 할게요. 1000명. 1000명 중에 나랑 같은 직무를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비슷한 지식이랑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쵸? 나랑 다 비슷해요. 그쵸? 성향도 비슷하겠죠. 왜냐면 같은 직군을 원하는 거니까. 그럼 1000명 중에서 이 일차원적인 예를 들어 뭐 퀴즈 컨텐츠라고 한다.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600명이에요. 그쵸? 그럼 600명 중에 1등이 돼야 돼요. 너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아요? 2차원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3차원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가시면 1,000명 중에서 내가 지금 제안하는 아이디어 컨텐츠는 한 20명?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와, 차별화된다. CJ에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최고 최초
차별화. 그러면 최초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얘만 이 말을 하네. 뭔가 얘는 좀 다르다.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능력을 되게 많이 평가를 하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입이기 때문에 너무 막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해야지 막 되게 주류를 가야지 이렇게 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자소서를 쓰실 때 첫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을 잘 정하셔야 돼요. 자, 의사 전달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항목에 맞는 내용을 썼는지예요. 그래서 항목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항목을 잘 보시고 항목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한다는 거. 응용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왕이면 내가 가장 조금 강력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경험이나 나의 강점들이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응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자소서 항목에. 왜냐면 모든 항목마다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본에 가지고 있던 세팅이 돼 있던 여러 가지 경험 그 중에서도 어떤 강점들, 가치관들을 잘 넣어주시게만 해도 오히려 되게 수월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있는 걸 응용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중에서 특히 에피소드는 꼭 필요하잖아요. 자소서 쓰실 때. 이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주장하시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 배경, 에피소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까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럼 이게 직무 역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두 개입니다. 왜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사건 배경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항상 문제 상황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요? 맨날 내가 해결하잖아요. 그쵸? 얘네가 싸웠어요. 누가 중재해요? 내가 중재하고.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을 때 누구 한 사람만 가능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죠. 항상 내가 키맨이에요. 자소서 내에서는 내가 슈퍼맨, 그쵸? 아이언맨인 거죠. 영웅인 거죠. 그래서 키맨 역할을 내가 했던 이유가 들어가셔야지 신뢰를 할 수 있죠. 그게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면 모두가 안 된다고 했다. 난 된다고 했다. 왜냐? 나는 항상 모든 건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결국 실패를 두려워해서다. 근데 나는 사실 실패를 해봐야 뭐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고 하자고 했다. 그래서 다들 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결국 어떤 투자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럼 이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작비를 절감해서 해보자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최대한 좀 이것도 절감해보고 저것도 절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신 동기부여 잘하면서 했더니 생각보다 해피엔딩이죠. 결과는 늘 해피엔딩이에요. 이만큼의 결과를 냈다. 그래서 요즘 면접에서는 실패했던 경험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이 싸웠다. 나는 중재했다. 왜? 나는 항상 조금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잘 되려면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주는 다른 배경 모든 어떤 분위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만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얘네들을 화해를 시켰다. 화해시키는 방법은 차별화돼야죠. 그래서 살짝 과대 포장이 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술자리를 마련을 했고 혹은 얘 따로 듣고 얘 따로 듣고 이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아예 좀 정면 돌파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좀 현실적인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금방 좀 풀리더라.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갈등 상황도 어떤 조직 내 조직 분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며 또 어떤 조율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데 특히나 이게 이 직무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유관부서와의 협업 그리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좁히는 어떤 접점을 내가 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그래서 자기소개서 여러분 쓰실 때 나머지는 이미 다 있을 거예요. 그쵸? 요거 두 개만 추가해 주시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